우리는 자신을 수용하고 믿고 싶으면서도 부정적인 자기 신념을 버리려 하면 몸속 깊이 묻힌 무언가를 쫓아내는 기분이 듭니다. 신념은 마음뿐 아니라 몸에 내장된 감정과 정서의 집합체에 존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처럼 생각은 신체 조직에 있습니다. 신념은 아주 익숙한 것으로 마치 나 자신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념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현실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며 안내자와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신념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자신과 타인,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막강한 부정적 자기 신념은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부정성 편향으로 인해 행복했던 일보다 고통스러웠던 일을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긍정적인 말보다 비판적인 언급을, 아름다운 석양보다 개에게 물렸던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일상에서 우린 끊임없는 내면의 대화를 통해 결핍감을 유지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볼 수 있다면 뒤에서 심판관이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고 이상적 기준과 현재 상태 사이의 차이를 비난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또한 곧 뒤처질지 모른다거나 결점 때문에 거절당할 거라는 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벗겨내기 가장 힘든 낡은 껍질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부족하거나 결점이 있다는 핵심 신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명상을 지도하면서 이 신념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을 일으키고 중독 행동을 가중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고 썼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정적 자기 신념의 고리를 알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얕보았던 일상의 영역을 살펴보십시오. 기분이 몹시 안 좋았던 상황에 잠시 집중한 후 자문합니다. 나는 자신에 대해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가? 부족하다는 것인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인가?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인가? 혹은 당신이 갈망하는 관계나 성공을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것인가?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이런 신념을 버리는 게 잘못인가? 혹은 이런 자기 판단을 벗어버리면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신의 낡은 껍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 익숙함으로 편안합니다. 우리는 이 불안감을 나눌 수 있는 이들과 자주 관계를 맺습니다.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역할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수련생들은 흔히 자기 판단이 필요하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를 때 타인들이 일러줄 거라 말합니다. 그들은 저만 제가 부족하다 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한 것에 붙잡히고 싶지 않은 그들에겐 낡은 신념의 보호막을 벗기는 게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 자기 신념은 고통스러울 때도 일종의 확실성, 방향성, 통제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기 판단과 두려움에 기반한 사고로 이루어진 습관적인 내면의 대화로서 무가치함을 유지하면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트랜스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낡은 껍질을 벗겨내는 자유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타인과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서 단절시키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트랜스의 고통에 자신을 직접 개방할 때뿐입니다.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확신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공공한 자신이 싫다면 타인에게서 보이는 공공함이 불쾌하거나 두렵습니다. 자신이 실패할 거라는 기분이 들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실패의 징조를 찾을 겁니다. 부정적인 자기 신념은 타인에 대한 경험을 형성하는 강력한 렌즈가 됩니다. 실제 그곳에 존재하는 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낡은 껍질 밖으로 나가면 새롭고 선명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과 존재의 진정성과 선의를 감지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서 빛나는 황금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미덕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건 레인이 주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이 정말 깊게 뿌리 박혀 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고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생존 뇌에 뿌리를 두며 그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존재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두려움은 부정적 신념이라는 방어적 피부에 계속 매달리게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잠재력을 향한 강력한 충동, 즉 보다 통합적이고 지적이고 연민이 가득한 존재가 되려는 충동도 존재합니다. 낡은 껍질을 버릴 때, 자기 확신의 보호막을 느슨하게 할 때, 자신과 타인에 관한 부정적 신념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시인 마크 네포가 엄청난 모험이라 말한 것을 감행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여타의 성장처럼 미지의 세계, 위험, 상실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므로 모험이며 존재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민감성, 응답이 깨어나 드러나는 것이므로 엄청난 것입니다. 부정적 자기신념은 마음을 구속하고 편협하게 하고 자신의 가슴과 고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아니면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신호, 레인의 마음 챙김과 근본적 연민으로 엄청난 모험을 감행할 신호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고나 신념 너머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열린 마음의 자각을 향한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레인으로 고통스러운 신념 뿌리 뽑기 명상 훈련. 편안하게 앉아 몇 차례 길고 깊이 호흡하며 집중합니다. 잠시 자신의 몸을 훑어보고
긴장이 감지되는 부위를 이완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신념을 떠올리십시오. 혹은 바로 지금이 괴로운 상황이라면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당신이 가치가 없거나 실패자라는 혹은 상처가 너무 많아 행복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언제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인가요? 별난, 실패자, 넌 결코 아무도 믿지 못하지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가요? 이 신념과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 그것을 일으켰던 구체적 상황이나 유사한 경우를 회상하십시오. 될수록 명확하게 떠올리십시오. 당신 주위에 무엇이 보이나요? 누가 있나요?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기분이었나요? 인지하기. 사고와 감정은 신념을 표현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인정하기. 잠시 멈추고 그 신념 및 그와 동반되는 감정을 그대로 두십시오. 살펴보기. 이것이 진정 진실인가? 이것이 진실이라고 나는 확신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이런 신념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인가? 라고 질문해 봅니다. 생각에서 몸으로 집중을 옮겨 유턴함으로써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과 감각이 강합니까? 두려움이나 수치심, 분노나 자기 증오를 느끼는가요? 이런 신념으로 산다는 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살펴보기를 확장합니다. 그 신념이 타인과의 관계, 창의성, 봉사하는 능력, 경험을 즐기는 능력, 내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는가요? 잠시 쉬고 질문합니다. 이 신념이 내 삶을 형성해온 방식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느끼는 기분은 어떨까? 이제 몸에 집중합니다. 신념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동시킨 상처와 두려움을 살펴봅니다. 바로 지금 가장 취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만나 물어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살피기. 이제 가장 지혜롭고 사랑스런 자기인 미래자기, 깨어난 가슴을 불러내어 당신의 상처를 보고 느끼게 하십시오. 어떤 메시지, 접촉, 에너지, 이미지가 당신 내면의 상처를 가장 잘 치유해 줄까요? 그것을 제공하고 취약한 부분이 보살핌의 에너지를 받아 그 속에 잠기도록 하십시오. 레인 이후 현존감이 펼쳐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각의 공간에서 쉬십시오. 잠시 후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이 신념이 없다면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혹은 이 신념에서 벗어난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될까? 무엇이 떠오르든 그 경험 안에서 휴식하십시오. 그 경험이 당신을 채우게 하고 그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자신의 신념에서 노연할 때 선택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지가 생깁니다.